이렇게 역겹고 혐오스러운 지출 법안은 못 찾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해? 그때부터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일론 머스크가 실시간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배은만득한 놈아. 트럼프는 3.5년밖에 안 하지만 나는 40년 이상 할 거예요. 트럼프가 딱 반격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더라고. 일론이 미쳐버리더라고. 돈을 가장 쉽게 아끼는 방법은 일론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과 정부 계약을 종료하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빡침을 느끼게 되는 거야. 폭탄 투하 준비. Time to drop the really big bomb. 사실 이 분란은 원래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콘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싸우면 또 어떻게 될라나 주말 사이에 그나마 좀 화해를 한 것 같아서 코스피는 안전하게 올랐는데 둘이 도대체 왜 싸운 거며 하도 키보드 배틀을 하다 보니까 뭔 말을 어떻게 한 건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슈퍼맨 이조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속도전이었었어요, 거의. 키보드 배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 돼서는 둘이 싸웠다 이건 알겠는데 글삭튀도 있었잖아. 그렇죠. 글 삭제하고 튀기. 삭제한 것도 꽤 많죠. 네. 그래서 그걸 일자별로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쫙 정리해봤습니다. 삭제된 거 다 찾아냈습니까? 삭제된 것도 찾아냈습니다. 못 찾은 것도 있으니까 뭐 대충 한번 보시죠. 예. 일단 제가 오늘은 그 타코에 긁힌 트럼프 일론 머스크에게는 물러서지 않더라 라고 하는 제목을. 머스크에게는 치킨이 아니다. 그쵸. 나는 치킨 아니야. 근데 중국에겐 치킨이어도 머스크에겐 치킨일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하루 만에 일로 뭐 1,500억 달러가 증발했잖아요. 네. 물론 뭐 한 4% 정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만약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에게는 도움될 일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한테도 도움될 일이 크진 않죠. 근데 더 클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나는 머스크. 저도 머스크로 갈래요. 이럴 때는 의견 쏠리는 대로 그냥 묻어가야 돼. 아니 뭐 트럼프는 길어야 4년이니까. 그렇죠. 머스크는 길면 40년 넘게. 아니 그 얘기도 있습니다. 예. 자, 그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아마 얼추 어느 정도 다들 아셨을 테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좀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30일부터 저는 출발을 하도록 할 건데요. 5월 30일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정부 효율부에서 퇴임하는 그 날이었었죠. 딱 10일 전이네요. 10일밖에 오늘 6월 9일이니까. 그러네요. 네, 10일밖에 안 됐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됐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막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든키, 황금 열쇠를 일론 머스크에게 전해주면서 그동안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 황금 열쇠를 주는 것은 언제든지 백악관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친구로 지낼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어요. 사실 제가 이 황금 열쇠를 주길래 이게 어떤 전통적인 관례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그런 관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준 거고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문을 열어둔다라는 의미에서 황금 열쇠를 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고문이 됐으니. 그렇죠. 트럼프를 고문하고 있죠. 그래서 고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퇴임을 하자마자부터 날선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날선 비판의 타겟은 5월 23일, 그러니까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하원을 통과된 트럼프의 감사안이었었죠. 오빠. 그렇죠. 오빠.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해서 오빠인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개인소득세율이나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팁이라든지 초과 근무 수당을 면세하는 거, 그다음에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덜 걷고 더 쓰겠다라고 하니까 딱 오른편 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도지에서 엄청나게 아껴놨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쳐버리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딱 정확하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두 가지가 다 긁혔던 것 같아요. 이게 머스크가 직접 올린 거군요. 아니 누군가가 올린 거를 리트윗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그젝틀리. 정확해. 내 마음을 네가 정확하게 알았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냥 막 이것저것 밈 볼 겁니다. 밈 여러 가지 볼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긁혔는데 일단 도지 수장으로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공무원들 해고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 매장에 막 방화 일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어가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피를 자기 손에 묻힌 거였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감세안을 통과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걸 물거품이 나게 만드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긁혔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선거 자금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댄 인물이 머스크였잖아요. 예, 예. 거의 한 3억 달러 정도, 3억 와. 달러에 가까운 돈을 기부한 것으로. 4천억 원. 그쵸. 와. 그 정도의 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위가 일론 머스크고 2위가 2억 달러가 안 돼요. 그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러네요. 1억 달러 가까이 더 낸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 감사안에 보면은 IRA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나 여기다 돈 왜 쓴 거니? 그리고 이렇게 감세안 통과시킬 거면 나 지금까지 뭐 한 거니? 이 두 가지가 좀 긁혔던 게 일론 머스크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음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감세를 통해서 정부를 효율화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 지출을 좀 줄이고 네. 그러면서 좀 더 효율적인 아메리카를 만드는 것을 트럼프가 동의한다라고 생각해서 기부하고 선거운동도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지. 그렇죠. 야, 그리고 야 뭐야 지금 난 돈 어디다 쓴 거니? 이렇게 표를 되는- 위해서는 우리는 세금도 감면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트럼프의 정책 취지다 보니까 네. 갑자기 굉장한 배신감을 느낀 게 사실 갑자기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비난이 시작됐던 거는 6월 4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권 팀장님도 아침 뉴스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었어요. 킬빌. 네, 이때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분란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역겹고 혐오스러운 지출 법안은 못 찾겠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그 하원의 215명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몇 분 뒤에 또 이렇게 되면 2조 5천억 달러가 부채가 더 늘 것이고 이거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안겨줄 거고 결국 의회가 미국을 파산으로 이끄는구나 라는 트윗까지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그 주가의 반응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냥 일론 머스크 혼자의 어떤 하소연 같은 그런 식의 분위기였었다가 예. 트럼프가 어디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보면 이때부터 이제 시간대별로 갑니다. 예, 그 전까지 이제 일별인데 예. 이젠 분 단위로 가요. 자, 6월 5일 이건 미국 시간입니다. 6월 5일 정오에 무슨 스케줄이 있었냐면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메르츠 총리를 옆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국가적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매번 이거 이래왔었죠. 남아공 상대한 거 보면 주는 보면 얘기인 거지. 그렇죠. 자주 싶은 얘기 하는 거지 그냥 앞에 누가 있든지 그냥. 그러니까요. 자주 이래 왔었고 네, 그래서 이상하진 않은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어쨌든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 자리였습니다. 네. 일부러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딱 이 얘기를 하죠. 일론과 나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요 말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실망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오벌 오피스라고 하죠. 백악관의 이제 사무실. 예. 이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알걸? 그 감세한 니도 봤는데 왜 딴 소리야? 너도 이거죠. 봤지. 예, 그렇죠. 너도 봤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해?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일론 머스크가 실시간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면 예. 안 봤는데? 못 봤다 이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딱 그게 나와요. 네. 12시 25분 만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법안 나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고 이 법안이 통과된 게 한밤중에 너무 빨리 통과돼서 의회에서도 거의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법안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라고 포스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그냥 정말 일론 머스크의 쏟아지는 비난 포스팅이 계속 이어집니다. 카톡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계속 이어져요. 예. 그래서 딱 20분 뒤인 12시 46분에 딱 그 유명한 트윗들 있죠. 당신 나 아니었으면 당선 못 됐어. 라고 하는 그 트윗. 예. 그다음에 바로 이 배은만덕한 놈아. 배은만득한 놈아. 그다음에 요 유명한 거. 예. 트럼프는 3.5년밖에 안 하지만 나는 40년 이상 할 거예요. 군대 갔을 때 그 일병이 이등병 혼낼 때 그쵸. 너 병장이랑 군생활 오래 할 것 같냐? 나랑 오래 할 것 같냐?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엄청난 트윗을 날리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보니까 몇 분 전에 루머라고 하는
미국의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맨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그 인물이 이런 굉장히 포스트를- 유명한 인플루언서죠. 극우 유튜버. 그렇죠. 네, 네, 극우 인플루언서. 네. 근데 이 인물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최근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윗을 올리기 몇 분 전에 어디 주설래? 지금 내가 의회에 줄기차게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만 해. 가장 강한 남자 옆에 붙어야 될까? 가장 부자 옆에 붙어야 될까? 이 얘기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올리니까 딱 일론 머스크가 자, 잘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3.5년밖에 안 남았고요. 저는 40년 이상 남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요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발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사실 방송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윗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많이 안 했었어요. 바쁘면 SNS 하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회담이 딱 끝나고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시 37분에 트럼프가 딱 반격을 합니다. 내가 그 일론 머스크를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좀 지내다 보니까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더라고. 이게 wearing thin이라고 하는 게 인내심을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인내심을 이어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좀 물러나 달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전기차 의무화를 여기 EV mandate를 took away 폐지한다고 했더니 and he just went crazy. 일론이 미쳐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돈을 가장 쉽게 아끼는 방법은 일론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과 정부 계약을 종료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 라고 트럼프가 딱 반격을 하니까 야, 그 재정 아끼려면 네. 전기차 보조금 안 주고 네. 스페이스X에다 그 계약한 거 해지하면 되는 그거 거 아니야? 해제하면 되지. 그리고 스타링크 안 쓰면 되지. 네. 네, 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2시 37분이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빡침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야, 그래서 3시 10분에 딱 폭탄 투하 준비, time to drop the really big bomb. 네. 딱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앱스타인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 이게 바로 이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다. 좋은 날 보내세요, 트럼프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그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이제 뭐 이게 속된 말로 천하의 쌍놈, 네, 정말 상종 못할 그 최악의 욕이 이 소아성애자인데 맞아요. 이 앱스타인은 그 소아성애에 대한 범죄가 실제로 입증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죽은 사람인데 네. 이 사람과 함께 그 소아성애를 했던 인물들이 뭐 영국에 뭐 있는 귀족부터 해가지고 네. 뭐 이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미국 사회에서 최악의 Y2K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발작 버튼 맞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인물이라는 건데 거기에 트럼프가 리스트에 있다라는 네.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한 그렇죠. 거죠.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네. 물론 그거는 트럼프가 있다는 것은 비행기 명단에 있고 이름이 있고 그 정도 단계지 이게 소아성애 뭐 인신매매 뭐 아동 성착취 이게 있었다는 게 증명되진 않았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딱 한 것 자체부터가 끝장으로 가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막 여러 가지 그 X를 올린 게 4시 9분에는 나사에서 우주인을 기환하는 그러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 예. ISS에서 우주인이 귀환하는 스페이스 X 드래곤을 해체할 테다. 라는 거 올리고요. 바로 야, 이분 계약 끊어. 네. 너네 로켓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하면 니네 데려올 수 없을걸?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4시 11분 2분 뒤에는 누군가가 트럼프 탄핵을 해야 됩니다라고 포스트를 올리니까 거기다 나도 찬성이라고 올리고 그리고 4시 43분에는 앱스타인 과거 그 뉴스 영상 있잖아요. 과거 영상을 소환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 다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예, 예. 이런 것도 다 삭제하고요. 저도 봤는데 없더라고요. 못 찾습니다. 이제. 예.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못 찾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6월 5일까지는 종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트럼프가 특별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거의 일론 머스크가 발작 버튼을 누르고 분노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킨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때가 주가가 많이 하락하더라. 네네. 테슬라 주가가.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마약 중독자 발언 있잖아요. 예, 그 예. 마약 중독자 발언은 사실 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이제 포스팅이 된 내용이 아니라 언론 보도상으로 트럼프가 마약 중독자라고 칭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도상으로 보기에는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도발적인 X를 계속 보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측근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칭했다라는 예. 보도거든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라는 말을 듣고 일론 머스크가 뭔가 발작이 더 됐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직접 듣지 못했고 근데 보도는 받겠죠. 보도는 받겠죠. 예. 그러니까 아유 약 빨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맞아요. 약 빨았나? 왜 저래? 약 그러면서. 빨았나? 왜약 빨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얘기였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는 실마리가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일이 딱 첫날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밈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였었냐면 그 폴리마켓이라고 배팅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트럼프가 일론에게 월요일에 사과할까요?에 대한 확률이 2%, 2025년에 예수가 재림할까요?가 3%입니다. 아, 예수님 부활할 확률보다 낮다. 트럼프가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확률보다 트럼프가 사과할 확률이 더 낮다.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성서에라도 남아 있는데 그렇죠. 트럼프 사과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머스크의 그녀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애슐리 클레어라고 해서 13번째 머스크의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와, 동네 네. 어그로꾼들 다 모이네. 그렇죠. 그 인물이 딱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님 이별 조언 필요하세요? 어떻게 헤어지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머스크랑 헤어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별 조언 필요하세요? 막 이런 밈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란은 좀 더 진지하게 가서 원래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머스크가 백악관 참모들과 누구와 싸웠는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 주요 인물만 해도 지금 한 3명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그 가장 큰 사건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었었잖아요. 예. 이게 그 악시오스가 그 당시에 이제 단독 보도를 그때 했었죠. 머스크와 베센트가 실제로 웨스트윙이라고 해서 이제 오벌 오피스에서 나와 있는 복도 그쪽이었었는데 예. 거기에서 거의 난투극에 준하는 상황까지 마찰이 있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렇게 정말 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남자 싸울 때 야 이거 있잖아요. 예, 안 보여주시나? 예. 그게 가슴 맞대면서 너 이거 있잖아요. 몸치기. 예, 예. 그 정도까지 갔고, 근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보니까 이게 그 머스크가 차기 국세청장 자리를 두고 머스크는 자신이 추천한 게리 셰플러라는 인물이 올라앉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베센트는 마이클 포크핸더 재무부 차관이 국세청장에 앉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예. 사실 다 각자 자기의 인사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맞선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워낙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베센트가 뭐 F 워드까지 발언을 하면서 너 2조 달러 그 도지로 2조 달러 삭감한다더니 너 뭐 1,800만 달러? 뭐 얼마 안 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랬더니 이제 또 머스크는 열받아 갖고 넌 실패한 헤지펀드 운영자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뭐 어깨로 여기 흉곽 쪽을 이제 쳤다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이런 식으로 스콧 벤센트와도 정말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싸웠었고 예. 두 번째가 나바로랑 싸웠던 거 기억나시죠? 피터 나바로. 피터 리타르도라고 그 당시에 이제 빚고 왔었던 리타르도가 뭐죠? 그러니까 리타르드가 사실 좀 안 좋은 말인데 전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타르드는 전응한데 피터 나바로를 피터 리타르도라고 해서 피터 이 전응하라고 그 비꼰 외교안보 핵심 참모죠. 피터 나바로는. 그렇죠. 예. 외교 안보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생님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이제 배우는 그런 선생님인데 피터 나바로는 기승전 중국 나쁜 놈. 그렇죠. 예. 그 중국 만물설. 세상의 모든 일은 중국 때문에 발생을 했고 만악설. 만악설. 피터 나바로. 모든 악은 중국에 있다라고 예, 주장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강경한 나머지 피터 나바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스콧 베센트가 간신히 설득해서 대중 관세를 낮췄다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그쵸. 피터 나바로는 굉장히 강인한 그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인물인데 그 요거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는 피터 리타르도라고 했다가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해야 되겠네요. 그때 피터 리타르도를 벽돌 조각이라고 내가 비유한 게 제가 사과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벽돌 조각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벽돌 조각보다도 못한 놈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신 공격을 사실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그 당시에 피터 나바로가 아니 테슬라 니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카 어셈블리 조립사잖아 너희. 예. 왜 조립사라고 그랬냐면 너희 대부분의 부품 중국에서 가져오잖아. 그렇죠. 부품 갖고 와갖고 니네 조립하는 거밖에 더 하냐? 너희
차량 조립사지 니네가 무슨 자동차 회사야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중국에다 관세 매기는 거에 테슬라가 영향을 받으니까 네, 일론 머스크는 관세 정책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를 좀 싫어했던 거고 그렇죠. 나바로는 중국 죽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무조건 강경하게 가야 되는데 야 솔직히 뭐 너 뭔데 너? 그렇죠. 너 어제 중국에서 분부사다 조립하는 놈 아니야? 네, 그렇게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죠. 이 벽돌보다 못한 놈아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나바로랑도 굉장히 크게 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백악관의 인사 책임자가 있습니다. 세르지오 고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3월 6일에 백악관 강요회의가 있었을 때 예. 머스크한테 아주 면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 예. 그때 머스크가 세르지오는 인사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거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 라고 해서 그 진짜 대통령 있죠. 모든 강요들 다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안고 세르지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반드시 나는 어떻게든 머스크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다녔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6월 30일에 머스크가 딱 이제 퇴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머스크 측근인 제러드 아이작만을 사실 나사 국장의 후보로 지명했었어요. 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는데 딱 6월이 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퇴임하고 세르지오가 아이작맨이 과거에 민주당에 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거 나사 국장으로 지명하면 안 됩니다. 부적격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결국 이제 스페이스X를 타겟으로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나사 국장이 되면 스페이스X랑 계약을 계속 해야 되는 할 거니까. 거 같으니까 네. 그 사람을 잘라버려서 네. 스페이스X하고 계약을 이제 골탕 먹이려 그러는 그렇죠. 거죠. 그럼 예. 복수한 거죠. 복수한 네, 거. 네. 물론 아니 사적인 감정을 이런 공식적인 그 위치에서 쓰느냐에 대해서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네. 민주당의 기부 전력이 있대잖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그 비판의 여론은 역시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백악관의 인사 담당자와도 이런 마찰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과의 그 중동에서의 빅딜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그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경쟁사죠. 경쟁사죠. 오픈AI하고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같이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헤어졌죠. 헤어지고 지금은 철천지 원수죠. 원수죠. 예, 예. 예. 근데 그 중동 순방에서 샘 알트만도 가고 젠슨 왕도 가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예, 예. 같이 간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대규모 스타게이트 AI 캠퍼스를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들기로 그때 그 빅딜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XAI가 배제되고 오픈AI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일론 머스크가 XAI를 배제하고 오픈AI랑 계약한다고라고 하면서 정부 부처에다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이 발표 자체가 좀 지연됐던 일이 발생을 했고 예, 예. 그 지연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5월 28일에 되어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이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욕을 먹고 막 테슬라 매장에 불이 나고 자기 손에 피 묻히고 했는데 이거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내가 원하는 인물이 국세청장도 안 돼. 내가 원하는 인물이 나사 국장도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지출 긴축이 완전히 무산되고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랐다는 거는 약간 화해 모드로 갔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화해 모드 얘기가 별로 느껴지진 않던데. 솔직히 화해 모드가 이걸 화해 모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해 모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빌 에크먼이 트럼프와 머스크는 둘이 다 화해해야 돼요라고 했더니 머스크도 거기 밑에다가 아니 틀린 말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머스크가 그동안 올렸었던 공격적인 포스트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씩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찾게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그 기자가 에어포스 원에 올라갔을 때 그거 물어봤어요. 머스크의 약물 사용 질문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 봤는데 그거 좀 불공정하던데요. 언페어하던데요. 라고 네. 얘기를 해갖고 이거 좀 화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월 7일이었죠. 그 다음날 NBC와의 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머스크랑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요. 머스크는 대통령한테 너무 무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만큼 사실 이게 화해의 제스처는 일론 머스크가 공격성 포스트 삭제한 거 그 다음에 빅 에크먼의 포스트에다가 그래 화해하는 거 틀린 말 아니야. 요 두 가지 말고는 사실 화해 무드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너무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네. 좀 둘 다 데미지를 많이 입으니까
약간은 톤다운을 할 톤다운 수 있는 정도. 커리가 좀 네.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안 되고 매운 쭈꾸미에다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서로 아 형 왜 그랬을 때 왜 그랬을 때 아 내 마음이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그 싱거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약간 매운 좀 매운 거 먹어야죠. 매콤한 네. 이 쭈꾸미 같은 거 이렇게 한 입 먹으면서 네. 귀빈정 어우 맛있다. 양념 쭈꾸미 볶음이랑 한우 대창 네. 쭈꾸미 볶음 저희 먹어야 되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드실 때 저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대창 하나만 꺼내서 손으로 보여주세요. 대창 크기가 얼마나인지. 제가 그 이거 한번 먹어보고 딴 건 잘 모르겠고 저 좀 더 올려주세요. 대창 크기가 큽니다. 진짜 크네. 저거는 지금 좀 열을 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 다 볶아왔거든요. 너무 맵죠. 소주 소주. 대창 크기가 기본적으로 요만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양을 아니까 요만한데 지금 저거는 이제 볶다 보면은 모양이 풀려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 대창 크기가 이만할 정도로 와. 굉장히 큰 대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밥 그래서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저 한우 대창 쭈꾸미가 490g이거든요 한 팩이. 근데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2명이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네, 2명이 먹으면 그게 가격이 저희가 원래 22,900원짜리를 예. 16,900원에 가져왔고요. 와. 거의 얼마치? 쭈꾸미에 양대창이 네. 16,000원? 한우 대창. 한우 대창 양대창 아니에요. 한우 대창. 네. 16,90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들고 오진 않았지만 근데 진짜 소주각이다. 그쵸. 맛이 괜찮습니다 이게. 맛있네. 양념 쭈꾸미 볶음이 330g짜리가 있는데 이거 3팩을 저희가 36,900원짜리를 22,900원에 드릴 겁니다. 대신 이것도 저희가 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냉동 포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무료 배송을 쉽게 해드리지 못하고 4만 원 이상 구매하실 때는 저희가 무료 배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협상을 해왔으니까 3팩 사시면 되겠네. 그렇죠. 3팩 한우 대창을 3팩을 사시거나 양념 쭈꾸미 2팩을 사시거나 아니면 뭐 한우 대창 2팩에다가 양념 쭈꾸미 하나에다가 이런 식으로 골라 사시거나 카메라도 안 비춰주는데 나 혼자 계속 그렇게 하시면 네. 제가 직접 먹어보고 정말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괜찮습니다. 예. 이게 그 처음에 열었을 때는 국물이 많지 않은데 볶다 보면은 국물이 자작하게 올라와요. 원래 해산물이 해산물이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딱 그거 갖고 오. 딱 먹고 마지막에 김 뿌려서 밥에다 볶아 먹고 자꾸 기침 나네 이거. 소주 소주를 한 딱 잔 닦아줘야 되는데 딱 하면 되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제가 아까 앞에서 어디 줄 설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남자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다들 의회에서 이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포스트를 올렸던 로라 루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하다 끝내요. 나는 좀 먹고 있어.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의 본질과는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요즘에 이 인물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 이 인물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993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 않아요. 30대 초반이고 구구 성향의 인플루언서이자 사실 저는 음모론자라고 칭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와, 음모론자를? 얘가 93년생이구나. 93년생이에요.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나이 젊어요. 30대 초반 맞나요?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어떤 소리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란의 발언 근원지는 대부분 이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작년에 카멜라 해리슨하고 이제 트럼프 당시 후보하고 대선 토론회 할 때 트럼프 후보가 그 당시에 이민자들이 특히 IT 이민자들이 개랑 고양이 먹는다더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사람의 모티브가 됐다는 거를 잘 모르죠. 그렇죠. 네, 이 사람 얘기한 거 인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인용한 겁니다. 그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로라 루머 그 인물의 그냥 그러니까 X에서 갖고 왔습니다. IT 이민자들 그냥 고양이랑 개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사람도 먹어요.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음모라고 하지만 뭐 근데 이게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이분이 이거 쓰면은 대통령이 인용을 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민자들은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플루언서가 그냥 음모론을 주장하는 게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건데 제가 굳이 오늘 이 얘기를 이거 마지막에 이걸 보여드려야 하지 마. 하지 마요.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지 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로라 루머가 이 인물이 그 백악관을 막 서류뭉치를 들고 몇 번 오락가락하더니 인사가 경질되더라. 막 6명이 쫓겨나더라.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 비공개 회동을 갖더라. 민간인이 부통령하고 비공개 회담을 갖는 일은 의아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조심해서 이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보도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미국에 좀 명망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왜 저 이상한 소리를 하지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맥락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로라 루머가 이상한 소리 한 거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스피커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이름은 진짜 말 그대로 루머입니다. 그러니까 알 루머가 아니라 엘 루머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인물도 앞으로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에 근원지는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이게 어떤 사람 간의 갈등인데 이게 자본시장과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언론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여과 없이 전달이 되는 것도 현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들이 뭐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주호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줬는데 그렇게 좀 뉴스들이 나올 때 이제는 키워드만 봐서 그 뉴스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의 어떤 맥락을 좀 잡는 그런 정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키보드 배틀을 다룬 악권이었습니다.